네, 잔매거진 월요일의 첫 코너 구직자들의 이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구직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을지 궁금한데요. 주제를 김효성 캐스터가 공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공감 100%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취업 준비생들의 겨울방학입니다. 12월이 되면 학생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겨울방학이죠.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의 겨울방학은 예전처럼 그리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시간만이 아닐 텐데요. 따라서 취업 준비생에게 있어 겨울방학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시즌이 시즌인 만큼 오늘 공감 100%의 주제 취업준비생들의 겨울방학입니다. 사실 겨울방학을 또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는데 바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주영훈 학생에게 겨울방학이란? 제가 너무 사랑은 하지만 이제는 좀 보내고 싶은 친구입니다. 왜요? 회사를 가면 이제 겨울방학이라는 게 딱히 없는데 저는 아직도 겨울방학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왠지 이야기가 굉장히 쓸쓸하게 우프다, 다가오는. 우퍼. 네, 맞아요. 네, 저 때만 해도요. 이제 시즌 내내 이제 스키장에 가서 스키장 여신으로 불리면서 이제 스키를 탔던 누가요? 그런 제가요. 아, 본인이? 네, 제가. 네, 그래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또 이런 얘기하면 정말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자체가 좀 민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네, 참 대본에 스키장 여신이라고 있는데 그걸 네. 정말로 말씀하실 줄 몰랐는데 제가 써달라고 했어요. 제가 네. 스키장 여신이기 네. 때문에. 네. 스키장 예, 좋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겨울이 되면 사실은 뭐 스키장이니 뭐니 놀러 다니는 것도 많고요. 오히려 여름보다도 더 사실은 놀 게 많거든요. 네. 그 친구들과 모임도 많고요. 그런데 이 취준생들한테는 이게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지내는 것이라 굉장히 또 시련인데 그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껴있단 말이죠. 게다가 또 신정은 그렇지만 구정 같은 경우 온 또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다들 너 4학년인데 어떻게 됐니? 라고 걱정스러운 그 한마디가 이제 빗으로 다가오는 네. 그런 계절이라서 이 취준생들한테 겨울방학은 정말 쓸쓸하고 추운 계절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냥 지나버리기 쉬워요. 특히 크리스마스나 뭐나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다 보면 지나버리기 쉬운데 남들이 다 그럴 때 내가 조금 더 하는 거, 그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겨울방학이 그래서 기회의 계절이기도 하다. 그런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뭐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조이고 닦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취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네. 실제로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취업 준비를 하게 되는 이 슬픈 현실을 우리가 많이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학년에 따라서도 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모습이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한 학년 따라 올라가면서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먼저 1학년 때는요, 굉장히 좀 되게 자기가 그 뭔가 이제 1학년을 잘 몰랐을 때 한번 1학년을 지낸 거잖아요. 네. 약간 알게 되는데 특히 겨울방학, 1학년 끝나고 겨울방학은 그래서 굉장히 놀기가 좋아요. 그렇죠. 아니면 동아리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그 다 이제 선후배가 생기고 놀러 가죠 어쩌고 하는데 노는 것도 좋지만 놀지 말라는 건 아니죠. 1학년 때 안 놀면 또 언제 놀겠어요. 네. 노는데 거기서 약간의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잘 모르니까 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좀 이런 거가 내가 적성이 맞구나. 이런 거 좀 하고 싶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MT라든가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겨울방학 때 또 많이 있거든요. 홈커밍 데이 같은 것들. 특히 홈커밍 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학이 아니죠. 예. 취업한 선배들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인맥들도 쌓기 참 좋은 때예요. 그런 행사에 적극 참여하셔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할 때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절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1학년 때 겨울방학은 적당하게 학교 생활을 잘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움직여라. 되겠네요. 네네. 네.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그 영어라든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회화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이제 시험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회화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화에 대한 어떤 경험을 쌓는 것도 좋고요. 나중에 영어가 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거 외에도 뭐 제2외국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런 거에 좀 맞구나 안 맞구나를 간을 볼 수 있는 시절이 1학년 때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을 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진짜 엄청 놀러 다녔는데 저도요. 네, 이 세월이 많이 변한 건지 아니면 제가 좀 많이 노력을 안 했던 건지 모르겠네요. 이 시간에 아닙니다. 때도 좀 노셨죠? 예.
저는 겨울방학인지도 몰랐어요. 어차피 학교를 잘 안 갔으니까. 사람들이 놀길래 갑자기 예. 연락이 잘 되길래 겨울방학이다 그때 알았죠. 그렇군요. 네, 요즘 예. 학생들이 참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아무튼 1학년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겨울방학을 네.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학년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되게 딱 1학년, 2학년이니까 딱 그런데요. 2학년입니다. 예. 빠밤. 빠밤. 네. 2학년 때는요, 좀 더 이제 저희가 1학년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이럴 때 주의하실 게 그런 거죠. 2학년 때 특히 남학생들이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지는데, 예. 오빠 하는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 오빠 소리 혹 가가지고 예. 애들이랑 놀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돈 쓰고. 네,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는데 예. 그 친구들은 결국 복학생과 사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아픔이 있는 게 2학년 때잖아요. 본인의 예. 스토리를 또 이렇게. 네. 굳이 부인하지 않지만 네. 하지만 복학생 때 분명히 복수를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기 좀 쉬운데요. 이때는 뭐가 좋냐면요. 아르바이트 하기가 참 좋을 때가 2학년 때예요. 네.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요. 근데 이 아르바이트를 그냥 닥치는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어떤 분야를 가고 싶은 분야가 있잖아요. 가령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사례 상담을 한 친구가 그 엔사의 그 스포츠 신발을 만드는 엔사에 정말 가고 싶어요. 2학년인데. 유아연승? 네. 나이해 이런 거 있죠. 나이해. 네. 정말 2학년 때인데 그걸 딱 가고 싶어서 딱 정해놨더라고요. 네.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행 거기 가가지고 알바를 하면 돼요. 아니면 그 비슷한 스포츠 브랜드라든가 그런 매장에 가서 알바를 하면서 소비자들은 이렇게 느끼는구나 자체를 하나의 그 데이터로 자기가 축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이왕이면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고요. 이왕이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아하. 하지만 뭐 처음부터 딱 난 이 회사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아르바이트 좀 다양하게 그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직군들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보는 것이 2학년 때 어떤 장점입니다. 사실 아르바이트라고 한다면은요, 손쉽게 뭐 카페라던가 호프집 이런 데서 알바하기가 참 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정도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가장 손쉽게 달 수 있는 이 아르바이트 시장, 여기도 꽤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 알바 시장에 대해서는 그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대학생들이요, 겨울방학 계획을 조사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전체 92.5%. 거의 대부분이죠.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이 대학생 외에도요, 뭐 그냥 아르바이트니까요. 딱히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능 끝나는 수험생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직장에 다니다가 잠깐 쉬고 있으신 분들도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10명 중 9명,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네. 우리 패널들은 어떤 겨울방학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영훈 학생. 예. 우선은 저는 10명 중에 1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아르바이트보다는 제가 상황이니만큼 제 자신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뭐 딱히 계획이라면 이제 이번에 졸업하는 동기들이 있으니까 네. 그 친구들과 함께 여행 좀 갔다 올까. 그럼 예전에는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좀 말을 좀 잘하고 싶어서 제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는 쪽을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뭐 과외로 시작했다가 이제 예. 다른데 뭐 행사 MC 같은 걸 좀 많이 진행을 해보고자 문을 좀 많이 두드려봤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취업을 위해서 쌓을 수 있는 커리어를 좀 쌓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경민 학생은 어때요? 네, 벌써 보름 뒤면 저희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요. 네. 저는 다음 달이면 회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취업이 확정이 네, 됐어요?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연선에 있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영훈 학생 입장에서는 좀 부러울 것 같아요. 표정이 갑자기 씁쓸해졌어요. 예. 네. 괜찮아요? 울지 말고. 괜찮아요? 네. 울어도 돼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 겨울방학 정말 중요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특별히요, 이 아르바이트에 있어서도 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많은 학생들이 대기업 입사를 노린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대기업에서 일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턴들이 요즘 있기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까지 나오는 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가끔 보면 필요할 때 뭐 자료조사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한마디로 좀 노가다 업무인데 네. 사무직 노가다 업무 있죠? 데이터베이스 구축 같은 그런 경우에는 가끔 아르바이트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보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면서 대기업에 좀 들어가가지고요. 그 가운데 어떤 입사 프로세스 있죠. 네. 그 대기업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조직 경험들. 대기업에서도 다른 것보다는 조직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자소서나 면접에서 또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본 적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고 내가 거기에 일조하고 싶다라는 부분도 꼭 굳이 인턴을 하지 않더라도 아르바이트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네. 이런 식의 좀 아르바이트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왕 하는 거 인턴 못지않은 아르바이트로 네. 경험을 쌓아라라는 말씀이신데 직무에 따라서도 내가 하고 싶은 직무에 따라서도 전략을 달리 세우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예. 방금 한 경우에는 이제 좀 사무직이나 대기업이라는 곳 쪽으로 좀 그 맞춘 거고요. 마케팅직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은 진짜 그 마케팅 학과나 경영학과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건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이론이라기보단 늘 변하고 실제적인 경험으로 쌓는 것이 그 마케팅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케팅은 실전에서 많이 그 좀 쌓아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알바 잘못 구하면 엄마 기분이 이상해 하면서 옥장판 들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 거기에 그 빠져가지고 이거 뭐 그 피라미드 제일 하부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네. 내가 옥장판 같은 걸 팔게 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팔아본 적이 있다. 굉장히 팔기 어려운 건데 그런 부분도 일종의 자기가 성과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케팅은 일단 그렇게 뭐 팔 수 있는 것도 그렇고요. 아니면 그 매장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아르바이트를 좀 구해보는 것도 마케팅 직무를 지원할 때는 굉장히 좋고요. 또 자신의 적성도 알아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마케팅 분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또 다른 분야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은데요. 실제로 뭐 자기가 좀 표현이라든가 의사소통에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글쓰기라든가 요즘에 이제 보도자료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든가 광고 대행사들이 많아요. 네, 그런 리서치 회사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IT 업계면 그냥 용산에 찾아가는 거죠. 용산 찾아가서 거기서도 한번 좀 여기 아르바이트 필요하십니까 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그 내가 아르바이트 경험과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 내가 지원한 거 연결시키는 경우들은 많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넘어서 어떤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겨울방학 때 다들 만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영훈 학생과 또 우리 경민 학생은 나중에 취업할 때 자신의 어떤 경험을 어떤 스토리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으세요? 네, 영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알바 경험들을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번엔 좀 다른 쪽으로 제가 소통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많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어르신 대상으로 이제 휴대폰을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대상으로 뭐 한국어를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뭐 이제 과외나 뭐 MC 같은 것이 있어서 자꾸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제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뭐 고객사나 협력사와의 그 윤활제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어필하고 싶습니다. 나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네, 그렇군요. 경민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본인이 경험했던 알바나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면접을 본 경험이 있어요? 네, 저도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여행에서 생긴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그거를 저의 장점과 연결시켜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 드렸더니 면접관들께서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뭔지만 좀 살짝 공개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네. 유럽 여행을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하게 되었어요. 한 달 동안. 오, 있어 보인다. 네, 아무래도 외국인 친구들한테는 제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그쵸. 네, 항상 웃으면서 다가갔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과 한 달 동안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예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면접관님들도 굉장히 좋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시안 대표님 어떻게 두 학생이 말한 경험과 스토리들이 실제 면접 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실제 면접 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배낭여행을 통해서 그 외국 친구들의 교류를 얻었다라든가 또 이거 말고도 언어 연수에서 가가지고 또 언어 연수를 갔는데 영어가 늘어왔다는 장점은 없거든요. 보통 언어 연수를 갔는데 친구들과 잘 지냈다라는 장점. 뭐 그런가 하면은 또 영훈 학생처럼 일종의 그 내가 했던 아르바이트와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 또 수업 시간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 친구들과 잘 지냈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점입니다. 근데 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근데 너무 다 흔하다 보니까 일단
다닥은 아니거든요. 그럼 중간에서 그래서 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을 이렇게 잘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도 굉장히 특이하거나 굉장한 경험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더라도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잘 뽑아서 표현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의 그 겨울방학을 지내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좀 미래에 대한 투자적인 부분으로 경험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학년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학년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고학년이거든요. 그렇죠. 고학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에 대한 그런 어려움.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하는 학년인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일단 학점 때우기에 바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바로 취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걱정이 시작이 됐는데 예. 근데 재밌는 건 걱정은 많이 하는데 별로 준비는 또 안 해요. 걱정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때가 바로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할 시기입니다. 사실 1, 2학년 때는 그 간을 보는 영어 공부라면 회화가 되는지 그런 정도라면 이때는 점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4학년 때 받으면 좀 불안하고요. 보통 한 2년 정도 가니까 유효 기간이 이때 오픽이라든가 아니면 토익 같은 영어 공부를 좀 하실 때고요.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3학년 때 따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스펙들 있죠. 그게 높을 필요는 없지만 맞춰줘야 되는 선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시기가 3학년입니다. 제일 바쁘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탄탄하게 하나하나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떤 준비들을 좀 해야 될지 구체적인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3학년 때는 방금처럼 이제 스펙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인맥적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맥. 예, 좋은 정보들도 결국엔 거기 다니는 선배가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정보니까요. 그래서 인맥을 위해서 예전에는 그런 게 이제 홈커밍 데이나 아니면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직 활동이 되게 심하니까요. 그냥 전화를 걸어서 찾아가기도 해요. 아, 직접? 네. 그러니까 어느 대기업이 있으면 그 대기업 인사나 홍보 쪽에 전화를 해서 저 어느 대학교 몇 학년인데 그 회사에 대해 궁금하니까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일본에서는 시스템이 또 있어요. 그 대학 출신의 선배를 찾아서 연결시켜줘요. 멘토로. 네. 그래서 한번 찾아오면은 막 이렇게 회사도 구경시켜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저 어느 대학, 그러면 공채 참고하세요 하고 딱 끊어버리는 경우가 좀 그렇죠. 많은데요. 네. 이게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인맥을 쌓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좀 많이 하는 것,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SNS.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계속 그 리트윗하고 달고 그러시면 분명히 그 연결되는 것이 있거든요. 네. 또 뭐 내가 어디를 준비한다 그러면 IT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네. 그럼 그런 식으로 가면은 또 거기 선배들이라고 와서 또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굉장히 그런 약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이 되기가 좋은 때가 요즘이거든요. 인맥 쌓기가 가장 좋을 때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3학년 때 이제 다양한 스펙과 함께 인맥 관리의 중요성을 한번 느껴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인맥 관리는 뭐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취업을 하기 전부터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맥 관리를 잘 못해요. 왜냐면 이제 전화나 문자를 좀 되게 쑥스러워하는 스타일이라서 잘 못하는 편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움을 좀 받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과연 요즘 학생들은 어떻게 인맥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영훈 학생부터 여쭤볼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에 나가 계시는 선배들이 있는데 이제 틈틈이 연락을 드려서 이제 회사에 점심시간에 제가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밥을 사달라고 해서 밥을 먹으면서 괜찮다. 바로바로 이런저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내 학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인사하고 예. 네, 네. 그리고 연락을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연락해요? 전화나 문자? 네, 요즘은 그 카카오 메신저를 통해서. 댓글도 달고 네. 그렇군요. 문자도 하고. 네. 우리 효선 씨는 네, 사회생활한 지 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인맥을 쌓는 편이에요? 저도 아까 이시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SNS를 통해서 뭐 현직에 계시는 많은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많이 보내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인맥을 쌓기도 되고 또 많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연락도 하고 또 많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인맥을 차근차근 쌓는 것, 이것도 굉장히 나중을 위해서 네. 좋은 투자다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4학년만 남았습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못해 정말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바로 4학년이 아닐까 싶은데, 자, 마지막 겨울방학이 4학년의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저희가 다 떨리고. 네.
사실 우리 어렸을 때 4학년은요 예. 정말 최고의 학년이고 한번 학교에 뜨면 후배들이 막 굽혀져라는 그런 시기였고 또 수업도 별로 없으니까 놀기가 참 좋았거든요. 아, 그때는 그러셨나 봐요. 네. 네, 아닙니다. 아, 자꾸 네. 갈구시는군요, 그걸로. 예. 자, 저 땐 그랬거든요. 예. 네, 4학년 땐 그랬는데 지금은 4학년 때 어떤 뭐 인턴 경험도 없고 뭔가 취업에 대해서 자기가 갖춘 게 없으면 굉장히 불안할 때예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4학년 때는 자신이 어떤 스펙적인 부분들을 좀 돌아볼 시기이기도 하고요. 4학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스펙은 사실 3학년 때 끝나야 되는 거고 4학년 때는 실제로 내가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 같은 것들이죠. 자소서 같은 경우도 좀 작성을 해보는데 그냥 혼자서 작성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터디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에서 같이 얘기도 좀 해보고 하는 예. 식의 방법들이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 위안감도 얻거든요. 그렇군요. 스터디.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고, 뭐 커피숍을 가거나 어떤 이렇게 도서관처럼 생긴 커피숍들 있잖아요. 네. 요즘에 가면 스터디하는 모습을 뭐 3, 4, 5 모여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 이게 스터디인지 스투피드인지 아니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뭐 먹기만 하고 여행 가고 놀고 뭐 이런 경우가 네, 있단 말이에요. 즐거운 시간 보내더라고요. 네, 네. 효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스터디가 가장 올바른 스터디입니까? 아, 뭐 스터디에서 만나서 눈이 맞아서 결혼도 하고 그러면 그게 예. 가장 올바른 스터디인 것 같고요. 네. 네. 스터디가 올바른 건 없고요. 그냥 그 같이 모여서 그 위안감을 얻는 것만도 좋거든요. 제가 조언 드리는 거 하나는요. 스터디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스터디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갈 것이다. 그런 경우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스터디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나고 있다. 그런 걸로도 괜찮으니까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다가 시간을 정해서 뭘 하자라는 그런 부분은 좀 지키거든요. 내가 배운다기보다는 같이 시간을 지켜서 무엇을 한다. 그런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라는 개념으로 스터디 접근하시면 기대감을 버리면 예상외로 참 좋은 스터디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마음의 위안만 얻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경험들이 될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요, 우리 두 패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하나 적으면서 특히 우리 영훈 학생을 경청을 하고 있는데,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겨울방학 계획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줄까요? 네, 저는 계획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좀 이미지 관리를 좀 하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좀 해볼까. 다이어트.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토익 유효기간이 이제 다 끝나서 이제 토익을 다시 갱신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소서가 좀 약하다고 들어서 자소서 좀 연구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경민 학생은 어떤 계획? 한 달 네, 남았으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는 겨울방학이 없고 조금 있으면 시험을 보자마자 기말고사거든요. 시험을 예, 보자마자 발표가 나요. 언제 입사할지. 어. 그래서 저는 그것만 기다리는 수밖에. 그렇죠. 올인해야죠. 지금은 또 굉장히 시기적으로.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아무래도 이렇게 두 학생의 계획을 들었는데 이시안 대표님 네. 어떻게 좀 더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부분 괜찮은가요? 있으실까요? 뭐 일단 경민 학생 계획은 너무 부럽고요. 좋겠어요. 네. 근데 그게 또 발표 난 다음에 우물쭈물하다가 다 지나가요. 또 친구들이 뭐 한 잔 사 뭐부터 시작해서 다 사다 보면 지나가는데 아직 네. 월급을 안 탔잖아요. 경제는 빵꾸 난 상태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네. 떠나세요 어디로. 떠나자. 차라리. 한 잔 못 사게 아예. 한 잔 못 사게. 저 어디 가서 네. 뭐 외국에서 받으면 한 잔 사라고 못 하잖아요. 일단 가장 현실적인 계획인 것 같고. 네. 영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혼자 하시면 아마 중간에 하다가 되게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터디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친구들과 같이 자소서를 언제까지 한번 완성해보자라든가 그러니까 나를 좀 추동할 수 있는 어떤 마감을 두지 않으면 한국 사람은 잘 안 하잖아요. 마감 전날 밤새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 계획을 시간을 세분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겨울방학을 하나로 몽땅 자르지 말고 1주차, 2주차, 3주차 해가지고 뭘 완성하겠다. 그런 계획을 좀 분명히 하셔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쌓이는 것이 보일 겁니다. 네, 아무래도 네. 정말 구체적인 이렇게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 밖에 많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겨울방학 조언 한마디 마지막으로 전해주실까요? 장부의 말씀. 네, 예. 방금 말한 대로요. 뭐 1, 2, 3, 4학년 전부 다 겨울방학은 소중하죠. 근데 정말 약간 군대 같은 느낌 있죠. 하루하루는 되게 안 가는데 지나고 오면 정말 굉장히 빨리 가 있는 게 겨울방학이거든요. 어느새 봄이야 막 이렇게 되는 게 겨울방학이어서 예. 제가 영원 학생한테 조언한 대로 어떤 그 분명한 어떤 시간 계획 또 세분화된 시간 계획들이 좀 필요한 게 겨울방학입니다.
그래서 좀 자신의 그 겨울방학을 좀 소중히 하고요. 한 주차 한 주차에서 결국 나는 무엇을 하나는 이루어 보겠다. 거창한 계획 필요 없고요. 무엇 하나 겨울방학 이것만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나 잡고 주차로 나눠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무조건 거기 오래 할 필요는 없어요. 놀 땐 놀아야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 조금이라도 갖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감 100% 취업 준비생들의 겨울방학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차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여러분들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나눈 이야기 잘 참고하셔서 멋진 겨울방학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벌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네, 2부에서 더욱더 다양한 소식들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효선 캐스터가 준비한 취업 정보 백서 함께 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 어때 코너를 통해서는요, 삼성전자의 인턴기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 준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고정.